첫 번째 주제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복귀 임박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단식 중단, 구속영장 기각 이후 복귀가 임박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오늘 병상에서 투표 동료 메시지를 냈어요. 앞서 이제 영상 구성에도 잠깐 나왔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투표 격려 영상 올린 겁니다. 보면 이제 환자복 입고 마이크 앞에 앉아 있었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정권의 폭정을 멈추고 강서구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 자랑스러운 동지 여러분의 애국심과 애당심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선거 유세에 이 대표가 언제 등장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사전투표가 내일부터고 본투표도 일주일도 안 남았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 복귀, 몸 상태 때문에 아직인 걸까 아니면 어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두 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말씀하신 때라는 거는 정치적 영향력이나 이런 걸 고려해야 하는 것이냐라는 네.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일단은 건강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게 대전제가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회복 중인 상황인데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이제 뭐 유세 현장에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 어떤 유인은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지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장서서 이끌어가면서 한다. 이런 그림을 좀 그려놓고 싶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내 반대파들이 주되게 문제 제기했던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과연 총선을 치를 수가 있을 것이냐. 그게 당이 최대한 어떤 성적을 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많이 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봐라, 이재명 체제로 강서구청장 선거, 이 수도권에서 선거를 치렀는데 만약에 이겼다라고 하면 예.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승리한 걸 보면은 이재명 체제로도 얼마든지 총선에서 유리한 어떤 그런 이슈 파이팅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얘기를 사실 하고 싶을 거거든요. 그리고 강서구청장 선거가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좀 여러모로 뭐 반론도 있겠습니다만 예. 민주당에게 결코 이제 불리한 선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어떤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되려면 대전제 그러니까 병원 측에서 의료진이 예. 이제는 좀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줘야 그런 예. 것들을 좀 인정을 해줘야 이재명 대표도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이 아직까지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럼 뒤집어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까지는 어렵지만 만약에 이제 뭐 선거 바로 전날에라도 예. 이재명 대표가 뭐 유세 현장이나 이런 데 나타난다든지 예. 이런 가능성은 또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판단이 우선일 텐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이 선거 내가 주도하는 어떤 그림이 필요하다라는 걸 당내의 내용을 좀 누르기 위해서 예.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선거 자체에 미칠 영향은 어떤 것일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지금까지의 상황들 때문에 단식을 한 거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의심받는 그런 부분들이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국민의힘에 다소 기울어져 있는 어떤 중도층 내에서는 그런 의심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유세 현장에 나오면은 그냥 서 있을 수는 없을 것이고 예. 막 연설도 해야 될 것이고 아. 좀 제스처도 해야 될 것이고 한데 예. 그것을 보는 그 나름대로의 중도층이나 또 국민의힘 지지층이 보면 결집될 수 있는 이유도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거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일 대장동 재판이 열리는데 출석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재판까지 소화를 하고 당무를 복귀하는 그런 형식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당장 선거 유세에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 이유를 아마 들고 있을 텐데요. 아마 내일 이제 대장동과 위례 관련된 재판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법적인 절차가 다 끝나지는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시간을 일단은 내일까지는 지켜볼 것 같고요. 아무래도 건강을 회복하면서 내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높은 관심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꽤 높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데요. 그래서 사전투표가 지나고 나서 이제 본투표가 있기 전 가장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아마 그 사이에 좀 등장을 해가지고 아마 그 국민들께 지지 호소를 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명 대표의 등장 자체가 민주당 내부의 결집에는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예. 결국 중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부결을 호소했던 장면과 예. 또 지금까지도 민주당 내부에서 가결자를 색출하고자 했던 모습이 직전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도층들의 평가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예. 조금은 정무적인 때를 더 고민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연스럽게 이 얘기로 넘어가죠. 복귀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현안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뭐 선거도 있겠지만 당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거예요. 근데
보니까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쭉 올려놓고 그동안 있었던 뭐 표결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짚어가면서 수박 당도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도가 높을수록 이제 안이 빨간, 그러니까 비명계가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자, 이거 얘기해 볼 텐데 오늘 비명계 조응천 의원의 한마디만 더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뭐 이름이 들어가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게 사당화, 이재명 사당화가 이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지금 정말 이게 걱정인데요. 예. 특정인을 중심으로 또 특정인의 보위를 위해서 당이 운영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거나 다른 소리를 내면 수박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온오프라인에서 테러를 가하고 네. 과연 이런 정당이 공당이냐, 이런 정당이 민주정당이냐. 현재 민주당 상황은 밖에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고 계셨어요?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쓰기가 매우 부끄러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국면에서도 부결을 스스로 인증하기도 했고요. 또 가결자를 색출하겠다라는 이런 매우 전체주의적인 경향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것은 민주주의와 완전히 상극인 그런 행태인데 저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뭐 사당화를 시키고 있고 상당히 전체주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는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맥락 속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이나 뭐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블랙리스트를 과거에 만들었던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이 가열차게 민주주의 측면에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내에서는 똑같이 사람을 당도에 비유하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를 누가 더 잘 지킬 것이냐, 누가 이재명 대표의 가장 반대쪽에 있느냐를 지금 명단을 만들고 있거든요. 이게 뭐 그렇다면 민주당에서 만든 사이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지자분들이 하는 예. 행태지만은 이런 것들이 결국에 국민들에게 비춰질 때는 이게 도대체 그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인데 이것은 그럼 과연 정당한 것이냐 이런 비난에 봉착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민주당이 당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이런 행태를 보인다는 것은 매우 좀 우려할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런 흐름을 본다면 그 체포동의안 가결했던 의원들을 대상으로 뭐 징계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일단 그것 자체는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렵다.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을 누가 했느냐를 놓고 그걸 예. 뭐 그 당시에 뭐 CCTV를 다 점검해가지고 찾아낼 예. 수도 없는 것이고요.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예. 무슨 뭐 포렌식을 다 해가지고 그때 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지금 뭐 판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걸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인데다가 지금 이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여러 가지 이제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그렇게 불필요한 어떤 잡음이나 이런 것들을 내는 것은 지금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일관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제 그때 당시에 찬성 표결을 했던 의원들을 찾아내가지고 징계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또 한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지금 예를 들면은 이 체포동의안 표결 이전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면 당에 비판적인 어떤 언급을 했던 뭐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상징적으로 뭐 한두 명 정도 뭔가 이 징계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당을 흔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당에 해를 입힐 목적으로 자기의 어떤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당을 위한 어떤 충정으로서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한 의원도 있는데 예. 그렇게 얘기한 것이 당이 총선에서 성과를 더 크게 내려면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한 어떤 충정인 것인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으로 볼 때 제가 볼 때 순리대로 풀어가면 징계는 어려운 것인데 다만 지지자들의 지금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이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런 지지자들의 움직임에 또 부응을 해야 이분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나중에 예를 들면 경선이나 이런 거에서 이 지지자들의 힘으로 또 공천을 받는 데 성공하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계속 내부에 요구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이것을 그럼 정리해야 되느냐? 예. 이재명 대표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분열되는 것은 이 필요가 없고 분열되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고 분열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당에 해를 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통합될 때이다, 통합을 할 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지도자다운 모습을 다시 이재명 대표가 보여줄 것인지 예.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일종의 공천 학살이라는 형태로 이 상황을 분열로 몰고 갈 것인지를 앞으로 지켜봐야 될 어떤 대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천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이런 해법을 내놨더라고요.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잠깐 듣고 갈게요. 소통, 조정, 통합으로 가야지 분열로 해서는 안 된다. 사실 소탐대실에서 찬성표를 던진 그러한 분들은 진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에요. 아, 그렇게 보세요? 나쁘죠. 100번 나쁘죠. 당원과 국민한테
맡겨보자. 그분들이 네. 잘못했다고 하면은 당원과 국민이 섞어질 거고 어떻게 됐든 윤석열 정치를 닮아가지 말고 김대중 정치를 가기 위해서는 통합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뭉쳐야 되는 건데 그리고 이제 선거 때 공천으로 이제 걸러진다 이런 이제 말인 건데 이것도 맞는 방법입니까? 그 이제 아무래도 사실 총선을 얼마 안 놔두고 예. 있기 때문에 예.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가장 큰 뇌관이 될 건데요. 아마 지금 이재명 대표를 결사옹위하는 쪽에서는 이거 다 솎아내야 된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또 소위 말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뭐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던 일부 의원들은 이거 민주주의 원리대로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러면서 통합을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둘의 주장이 너무 평행선과 같고 이것이 예. 과연 봉합이 가능한 것이냐.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까지 이분들을 포용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소통을 할 것이냐. 여기에 예. 이제 달린 것인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의 쭉 그동안 정치해오신 거를 보면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 조정력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줬던 건 별로 기억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지자들의 뭐 일부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그분들의 목소리가 지금 과다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 이재명 대표가 엄청 큰 숙제를 지금 받아 안아든 것이고 과연 이것을 잘 해낸다면은 뭐 총선까지 단일대우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지만은 저는 이거 매우 현실적으로 좀 어려워 보인다.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 대목에서 뭐 한 말씀만 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 뭘까에 대해서 민주당에 속해 있는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의 지금까지 어떤 그림을 보면은 당에 뭔가 당이 무리한 방향으로 가거나 무리한 일을 할 때 네. 정치인들이 당의 소속인 국회의원이거나 또는 뭐 그러한 정치인들이 주로 드는 핑계가 당원들이 원하기 때문에 우리 당은 당원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원들이 예를 들면은 소위 우리가 뭐 당신과 민심이 분리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네. 당원들이 당을 예를 들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목소리를 낼 때 네. 그리고 그 결과 당이 총선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방향을 지지자들이 막 이제 가고자 할 때 그들을 누가 설득을 해야 됩니까? 이런 좋은 방향으로 갑시다. 또 당이 승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갑시다라고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거 하는 사람이 정치인이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당원 핑계 대면서 무리한 걸 자꾸 하자고 하는 것에 이제 편승하는 것으로 간다고 하면은 예. 정치인을 하지 말아야죠, 사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 네. 그리고 아까 뭐 수박 당도표도 있고 한데 네. 수박은 당도가 높으면 맛있고 좋은 네. 수박입니다. 네.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